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싱크랑 드랍 캐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요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싱크하고 드랍 캐시에 대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동작과 이런 캐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뭐 8기가, 뭐 16기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덩어리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4kb라는 조각 단위로 잘게 잘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리눅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면서 메모리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할당을 해주고 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캐릭터나 인트, 플로이트 이런 식으로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도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럼 무조건 4kb씩 할당을 하게 되는 거냐? 예, 실제로는 4kb씩 할당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4kB 안에서 1바이트, 4kB 안에서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가상 메모리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물리 메모리 조각 자체를 관리하고 물리 메모리 조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이해를 해볼 건데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될 때는 가상 메모리에 매핑이 돼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아무래도 리얼 리눅스 강의 중에서 시스템 핵심 정리 조금 더 나아간다면 중급 A 이 정도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가상 메모리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는요, 어나니머스 페이지라고 보통 말을 하게 돼요. 이제 스택이라든지 힙 공간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같은 페이지여도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네이밍이 달라집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트, 캐릭터, 뭐 플로이트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하거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거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어나니머스 페이지고요. 우리가 명령어로 살펴보게 된다면 cat PROC의 맨인포 안에서 언언 페이지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나니머스 페이지들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언제나 명령어를 통해서 추적하거나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해보거나 이렇게 증명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스택이나 힙 용도로 쓰는 페이지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똑같은 페이지 조각이지만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쓸 때, 파일 정보나 파일 내용을 담는 용도로 쓸 때는 이거를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싱크랑 우리가 드랍 캐시 차이점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페이지 캐시에 대한 얘기예요. 이 파일 정보나 파일 내용을 담는 이런 페이지들을 아까랑은 다르죠. 어나니머스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파일 정보는요, 아이노드 정보 같은 걸 뜻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 포맷을 뭐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이노드라고 해서 파일의 정보를 담는 아이노드 개수들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노드라는 거는 결국에 파일의 정보를 담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큰 영상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 작은 텍스트 파일이든 파일의 정보, 아이노드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나타내는 버퍼스와 내용을 나타내는 캐시드는 용량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증명을 해보냐? 자, 요 부분에서 헤드 마이너스 5로 보시게 되면요. 뭐, 토탈, 뭐, 프리, 어벨러블,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어벨러블 관련돼서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이는 그 버퍼스랑 캐시드, 예, 요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버퍼스라고 하는 것도 페이지 캐시고요. 캐시드도 페이지 캐시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파일, 디스크에 대한 블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부 다 페이지 캐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지 캐시 중에서도 정보를 담고 있으면 버퍼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페이지 캐시 중에서도 데이터 블록을 담고 있으면 캐시드라고 말하게 되죠. 아무래도 데이터 블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기가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실제로 린스 커널 소스 코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싱크랑 드랍캐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동작이 되는지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싱크를 하는 것과 드랍캐시를 하는 거는 이 페이지 캐시를 다루게 되는 건데요. 이 더리 캐시를 페이지 클린 캐시로 만드는 것과 클린 캐시를 해지를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더리 캐시 개념입니다. 더리 캐시는요, 디스크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디스크를 읽을 때 파일 IO를 할 때는요,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버퍼드 IO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일단 메모리에 유지하면서 read write 하겠다는 거고, read write를 했을 때, 항상 메모리를 기준으로 먼저 read write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버퍼드 IO 개념이에요.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우선은 이제 핵심적인 개념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깊은 뎁스를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핵심적인 1뎁스, 2뎁스, 3뎁스 이런 것들을 좀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뭐 4뎁스, 5뎁스, 6뎁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뎁스, 6뎁스 정도 되는 레벨이 뭐 전체 뎁스가 10뎁스라고 봤을 때 5뎁스, 6뎁스 정도 되는 게 린스 커널 소스 코드 중에서도 함수, 펑션 단위, 주요 코드, 주요 자료 구조,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레벨까지 들어가면 저는 충분한 기본기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중급 레벨 이상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되면은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싱 도구, 다양한 명령어, 증명 도구들, 분석 도구, 모니터링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리눅스에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전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얼리눅스 안에 있는 교육들도요. 전부 다 이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모리 중에서 메모리 조각 하나들을 페이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네이밍이 달라지죠. 근데 어나니머스로 쓰는 거 빼고 페이지 캐시로 쓰는 것들 중에서 디스크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페이지들을 더리 캐시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디스크 내용들을 다이렉트로 IO 하지 않고 버퍼드 IO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게 결국에 페이지 캐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린 캐시는 요게 지금 디스크하고 내용이 일치가 됐을 때 클린 캐시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 싱크라는 동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싱크를 하게 되면요. 싱크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시스템 콜로 싱크를 했을 때 이 페이지 캐시, 더티한 부분들을 클린으로 바꾸는 걸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명령어로 한번 증명을 해보게 되면요. 내가 만약에 fre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버퍼 캐시 있는 부분을 봤어요. 물론 이거는 실시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서버 환경에서는 별다르게 돌아가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간적으로 주는 서버들은 그냥 프리만 하더라도 비포 애프터 차이가 충분히 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씩은 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프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버퍼 캐시가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싱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버퍼 캐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티 캐시를 그냥 클린 캐시로 바꿀 뿐이니까 그러니까 싱크만 맞춰줄 뿐인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싱크 명령어, 싱크 시스템 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PROC의 sysvm의 드랍 캐시라고 하는 PROC 밑에 있는 파일이나 sys 밑에 있는 파일은 이제 커널 메모리하고 매핑돼서 특수 파일들이죠. 시스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코 해가지고 write 한다던가 read 한다던가 이런 동작들이 결국엔 커널 프로그램과 동작이 되는 거고 시스템들을 다루는 특수한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랍 캐시를 하게 되면 페이지 회수, 리클레임이라는 개념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더티 캐시들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클린 캐시들을 기준으로 해서 싱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놨을 뿐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게 되죠. 캐시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미리 읽어놓은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게 웹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 밀리고 와서 웹 브라우저 안에 있는 캐시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읽어서 이런 페이지 캐시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CPU를 읽고 와서 SRAM에 로드가 되는 CPU 캐시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는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는 제너럴한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인지를 항상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이는 페이지 캐시는 미리 읽어놨을 뿐이기 때문에 드랍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유 공간의 페이지로 그냥 회수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쓰이고 있었는데 다시 도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회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유 공간의 페이지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랍 캐시가 벌어질 수가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프리라는 명령을 했을 때 페이지 캐시, 그러니까 버퍼든 캐시드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는 이제 수도 권한이 필요해요. 이제 루트 계정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에코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캐시들 중에서 내용 버퍼든 아이노드 버퍼든 그리고 또 경로를 관리하게 되는 덴트리 정보라는 그런 캐시들도 전부 다 해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로 정보, 파일에 대한 경로 정보 캐시되어 있는 거, 그리고 데이터 블록 캐시되어 있는 거, 아이노드 블록 캐시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에코 3을 하게 되면은 PROC의 시스의 VM의 드랍 캐시스를 하고 나서 프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하고 드랍 캐시는 전혀 다르고요. 보통 드랍 캐시를 할 때는 먼저 싱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난이도 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리얼리눅스의 시스템 핵심종이나 또 더 나아가면 중국 A 같은 것들 공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드랍 캐시를 공부할 때는 여기 보이는 PRC 매뉴얼 파일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랍 캐시스를 보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에코 1, 에코 2, 에코 3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건 에코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페이지 캐시고 여기는 아이노드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페이지 캐시 부분이 아이노드 저장하고 있는 버퍼스든 캐시드든 전부 다 페이지 캐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얘도 페이지 캐시가 맞아요.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커널 소스 코드 안에서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똑같은 페이지만 페이지 캐시 용도로 쓰고 있는 건 똑같아요. 파일 내용이 담겼는지, 파일 정보가 담겼는지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페이지 캐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 캐시는 데이터 블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페이지 캐시 중에서도 아이노드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덴트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의 경로 정보를 린스 커널 안에서 좀 캐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보가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주 접근하는 파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드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랍 캐시하고 싱크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좀 기본적인 버퍼드 IO, 페이지 캐시 개념들 알아봤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